안녕하세요. 윤서입니다. 밤메다 말고 교육장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? 처음에 일하다가 강의장에 간다고 그러고 길센터 교육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? 쟤는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육만 다닌다 그러고, 교육에 미쳤다 그러고, 교육이 밥 주냐 그러고. 근데 일도 바쁜데 무슨 교육을 가느냐.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현장에서 또 이제, 하시는 분들이 30년 동안 일만 했더니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교육장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공했던 것 같고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하러 교육 받으러 가?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인 것 같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. 30번 교육장에서 만나신 분들 계세요. 제가 이제 십몇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뭐 두세 번 만나더라도 그렇게 되잖아요. 어떨 때는 또 장기 강의를 제가 하다 보니까 뭐 한 해에 뭐 5번, 6번 만날 수 있는 거니까. 경영 마케팅 교육이 계속 오세요. 그래서 만나서, 또 오셨네요.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, 박사님 또 와야죠. 그래요. 아니, 그런데 제가 비슷하게 강의를 하고 있고, 제 패턴은 비슷한데, 어때요? 그러니까는, 박사님 들을 때마다 달라요. 그러는 거예요. 왜, 뭐가요? 아니, 제가 바뀌었잖아요. 과거의 내가 아니잖아요, 지금. 예전에는 처음 시작했던 농업인이었지만, 이제는 판매에 더 관심을 하고 있고, 2년, 3년이 지나서 가공을 더 생각하고 있고, 체험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변하고 있잖아요. 경영이라는 부분은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면서 내 스스로를 받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. 경영 마케팅 교육을 받으면 나를 긴장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. 맞아,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계속적으로 왔던 분들이 성공했을까, 그렇지 않는 분들이 성공했을까. 최근에 제가 귀농자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. 귀농 교육을 가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은 부분이, 도시에 살면서는 정부에서 비용을 이렇게 대주면서 교육을 좀 받으라고,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는 것도 거의 없었대요. 근데 여기 농촌에 와서 보니까 계속 10분째 연락 와서 교육 받으라고, 어떤 교육 받고 싶냐 그러고, 그러면서 개설해주고, 참 많은, 그러니까 농업 지원 중에서 가장 큰 지원이 바로 교육에 대한 지원이지 않을까라는 분도 계십니다. 바로 그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느끼신 거죠. 밤메다가 교육장에 오는 이 9가지 이유,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 왜 농업에 필요할까? 아마 이 부분은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, 그 다음에 교육에 강의를 하신 분들, 또 교육을 기획해가지고 하는 분들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마 첫 번째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콩나물 시루에 물 혹시 줘 보셨습니까? 저는 봤어요. 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물을 주면 바로 내려가잖아요. 그런데 계속 내려가요.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갔는데 뭔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은데, 나중에 자라고 있는 게 콩나물이잖아요. 그런 것 같이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이 뭔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뭔가를 내 스스로가 자라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. 그런데 막상 콩나물에 물을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? 말라버리잖아요. 머리만 커져가지고 내 생각이 말라버리는, 말랑말랑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교육은 모죽이 자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모죽이라고요. 대나무과에서 하는데, 처음에는 길이가 이렇게 5년 동안 이밖에 안 자라는데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하루에 몇십 점 자라가지고 거의 30m만 넘는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뿌리를 내리는 과정,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지 않을까. 그 마음의 뿌리라는 게 교육을 받으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잖아요. 깊게 뭔가를 심어내는 과정이지 않을까.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티핑 포인트, 갑자기 폭발하는 시간들,
아, 맞아.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는 교육은 낯을 가는 시간이다. 모든 낯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봐야 수학이 얼마 없을 텐데, 낯을 갈아가지고 한 번에 싹 빼면, 잘 펴지잖아요. 무딘 낯을 쓸 거냐, 그리고 낯을 세운 낯을 거냐. 도구의 문제 같아, 도구.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할 거냐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는 교육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. 확증 편향이라는 걸 없앤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기가 보고 싶은 만 보고 듣고 싶은 만 듣는 거. 교육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내 안의 가치관,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랬거든요.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, 뭐 교육은 막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섯 번째 교육은 충전하는 시간이래요. 박사님 저 쉬러 왔어요. 그런 말 많이 해요. 이 몸 육체적인 걸 쉬러도 왔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 있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가 리프레시 되기 시작하는 겠죠. 교육은 방전된 나를 다시 긴장시키는 충전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육은 아주 작은 0.1%, 0.1% 다르게 하도록 하는 거다. 와가지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보천리란 말도 있죠.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것 같이 하루하루 천천히 오늘 0.1% 변화했으면 1년이면 36%가 변화되겠네요. 10년이면 360% 바꿔 말하면 360도 변화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말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교육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이다. 교육장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뭔가 변한 게 없어요. 마음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여러 개 변하지만 주로 막상 가보면 지금 똑같잖아요.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급한 일 때문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나오면 맞아. 그때 그랬어야 돼. 그렇게 다시 이야기해야 돼. 하면 작심삼일을 계속 하는 것들이 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현장에서 말하는 교육. 왜 참여하고 있는가? 교육은 모두가 아는 것을 반복하는 거다. 특히 교육기획자님 이거 잘 생각해 주세요. 계속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만 새로운 게 많지는 않거든요. 뭔가 반복하고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학습되는 시간들, 내가 내 몸에 익히는 시간들이 업무상에 또 옮겨가거든요. 좀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. 사람들이 이제 카네기 쟤는 뭐 뻔한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. 근데 카네기가 했던 이야기는 그 뻔하고 자명한 이야기야말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은 그 가치를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. 마이클 포터가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. 2009년 이야기예요. 그때 하루 강연료 얼마인 줄 아세요? 자그마치 1억 7천만 원. 톰 피터스나 마케팅 구루라고 하죠. 시간당 강연료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강의의 가치가 얼마짜리일까? 공짜, 그냥 정부에 지원해서 하는 건 공짜면 공짜같이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교육장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거든요. 그 시간 가치가 중요하거든요. 그 시간을 내가 얼마로 보느냐. 내가 그 시간에 나의 변화에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면 그게 10억짜리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겠지만 그냥 뭐 내가 여기 왔다 그냥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내 시간 가치를 그렇게 쓸모없게 보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농업인 교육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, 농업인 담당자들이 어떤 관점을 기획해야 하는 거냐, 바로 이 부분이
오늘 제가 교육을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것이고요. 제가 현장에 보았습니다. 10년 전에 늦은 밤에 하루는 일을 하고 나서 그 피곤해 가지고 하는데, 그 늦은 밤에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글 하나 올리겠다, 사진 하나 올리겠다 했던 분이 성공 사례라고, 우수 사례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. 그때는 참 암담했죠. 네. 시간이란 건 참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교육에 함께 했던 분들이 참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성공 사례 말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지원은 제대로 된 교육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